안녕하십니까.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삼균학회 운영자 조인혜입니다. 오늘 조수왕 선생 서거 64주기 추모제를 이곳 서울 현충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추모제를 4년 동안 현충관에서 지내지 못하고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개최하게 돼서 감개가 남다르고 오늘 뜻깊은 자리에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추모의 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념사업회, 삼균학회,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그리고 세계 순국선열, 호국, 사찰, 세계 불교 일화종이 설립돼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선양사업에 매진하고 분투할 것입니다. 주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중요한 또 행사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순국선열 호국사찰 세계 1화종의 원담 총무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수왕 선생님의 어떤 그런 세계관들을 어떤 사찰을 통해서 호국사찰을 통해서 많이 알리시려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통도사의 관정스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 오셨군요. 그 다음에 경주 석가사의 해일 종정님 오셨습니까? 예, 종정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수왕 선생님께서 김상옥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김상옥 의사 그 9대 회장인 민승 목사님 오셨나요? 민승 목사 와 계시네요. 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의 김세현 후손님, 이거 계시네요. 예, 오셨고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영준 부회장님, 예, 차영준 부회장님 오셨고, 그 다음에 윤우 박사님 오셨습니까?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던 김봉준 선생님의 장손이신 김용림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화 의사 기념사업회의 조영환 후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남 김성숙 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산 김승학 선생님의 후손이신 김병기 박사님 와 계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재형 기념사업회 문영숙 회장님 와 계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만조시 문중에서 조용성 사무총장님과 여러 종친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에서 허남세 서상희 위원님들 와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광복회의 장세봉 감사님하고 전진남 이사님 광복회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복회와 함께 광복회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는 우리 조인혜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함께 해주시는 이인 부회장님과 이인 부회장님 와 계신가요?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계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현배 전 해양경찰청장님께서 이제 현재 와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균주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청년언합회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여성 이혜영 변호사님께서 앞장서 계십니다. 이혜영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하고 헌법학자, 그 다음에 역사학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조화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 김준표 국회의장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모시다 보셨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조화들이 많이 와 계시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헌정회의 김일륜 회장님께서 추모 조전을 보내주셨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만 조혜진 국회 정보위원장님께서 또 조전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명래 창원부시장님께서 또 추모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저 멀리 광주에서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광주시장님께서 보내주신 전보를 제가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기중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민족 독립투사 조수왕 선생님을 추모하며 선생님의 숭고한 뜻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이렇게 해서 조전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국회 정보위원장 조혜진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조혜진입니다. 민족의 거성 조수왕 선생의 서거 64주기 추모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6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삼균주의의 자유와 평등의 독립국가의 기초를 다지신 선생님의 숭고한 업적은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추모제를 통해 선생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선생님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국회 정보위원장 조혜진 드림 이렇게 왔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집안이십니다. 집안에서 제가 소개 좀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창원 특례시 부시장이신 조명래 부시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서늘한 바람과 햇살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민족의 거성 조수왕 선생 서거 64주기 추모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인내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모제가 조수왕 선생의 숭고한 뜻을 널리 받드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창원 특례시 부시장 조명래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전들이 왔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로 상락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조수왕 선생 서거 64주기 추모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식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고요. 저기 보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단법인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주관은 삼균학회하고 삼균주의 청년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 행사에 대한 후원은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그다음에 광복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증문화협회가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조수왕 선생 서거 64주기 추모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면에 있는 국계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계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조수왕 선생님 및 순국선열 호국영유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족의 거성이신 우리 조상 선생님에 대한 그 양력 보고를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이혜영 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켜졌나요? 네, 선 선생님 64주기 추모제에 먼 길 마다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황 선생님 서거 64주기 추모제의 즈음에서 서황 선생님의 업적과 민주공화국 건국사상, 재헌사상을 다시 가슴에 담아봅니다. 서황 선생님은 1887년 경기도 교화군 파주시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명은 용자 은자이시고 아호가 소왕이십니다. 1904년 18세 되던 해에 성균관을 수료하시고 왕실 유학생에 선발되어서 일본 동경부립 제1중학에 입학하셨습니다. 그해 일사조약이 체결되자 동경 유학생들과 함께 항의 집회를 개최하셨고요. 다음 해에 학보를 발간하면서 배1사상을 전파시켜 나가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호응하며 단연 동맹을 조직 활동하셨고 명치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셨고 대한흥학회를 창립하시고 배1사상 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셨습니다. 명치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교포원 활동을 하셨고 수학기간 동안 동료약초란 일기를 쓰셨는데 지금까지 중요한 역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서황 선생님은 동시대의 독립운동가들과는 달리 청소년기에 국제적인 체험을 겪고 법학의 전문성과 동서의 근대 학문을 접하셨고 삼균주의라는 우리 헌법 정신 그리고 정치 사상을 창시하게 되셨습니다. 1913년 27세 되던 해 상해로 망명하셨고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시작하셨습니다. 박달 학원을 설립하셔서 혁명 청년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셨고요. 대동당을 조직하셔서 활동하셨고 국내의 동포의 대동단결을 정신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종교 통일의 육성교를 창시하기도 하셨습니다. 1917년 31세 되던 해에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독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활동에 주력하셨습니다. 상해로 귀환하셔서 대동단결 선언서를 작성해서 국내외 각계에 발송해서 정부 조직을 널리 알리셨고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사회당 대회에서 주권 불멸론 등을 골자로 한 취지서를 일제로 채택하게 하셨고 한국 독립의정서를 대회 결의안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 의정서에는 일제 야만적 한국 지배에 항의하고 한국은 독립되어야 하며 국제연맹에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주장하셨습니다. 1918년 32세 되던 해에 만주로 가셔서 대종교 관계 독립운동자들과 접촉해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셨고요. 39인의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시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1919년 33세 되던 해에 3.1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정부 10개조 현장, 이 10개조 현장이 지금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0개조 현장과 정부조직법을 기초하시고 초대 국무원 비서장과 국무위원회에 선임되셨습니다. 1923년 37세 되던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취임하셨고 이동영, 이시영, 김구 등과 함께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시고 창당선언에서 삼균주의를 당강, 당책으로 택하시는 등 삼균주의를 정치사상의 바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1940년 세 당을 통합하셨습니다.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을 통합하셔서 한국독립당으로 창당하셨고 창당선언에서 삼균주의 정립을 확정시켰습니다. 삼균주의를 국시로 채택하고 1941년 55세 되던 해에 11월에 조소왕 선생님은 삼균주의 입각한 건국강령을 기초하셨고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공포하셨습니다. 이 건국강령을 기초하신 일이 최대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주도하고 카이로 선언에 큰 기여를 하시게 됩니다. 1943년 57세 되던 해에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은 독립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시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데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1946년 60세 되시던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체계로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시고 의장으로 선출되셨고요. 5월 31일부터 23일간 남한 각 지방 순회 유세에 들어가셔서 45개 강연장에서 청중 인원 6만 5천 명에 달하는 대성황을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해에 삼균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하셨습니다. 위원장에 선출되셨고 삼균주의에 대한 강연을 행하고 많은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12월 27일에 독립신문사 사장에 취임하시기도 하셨고 그 후에도 삼균주의론을 발표하시는 등 삼균주의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64세가 되시던 1950년에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하셨고요. 전국 최고 득표 그 당시 34,035표로 당선되셨습니다. 6월 25일 북한군 남침에 미처 서울 탈출을 못하고 적치하던 중에 엄중 감시하에 연금 생활을 하던 중 9월에 강제 납북되셨고 1958년 9월 12일에 북한 평양 신미리 예공 열사능에 안장되셨습니다. 1989년 3월 1일절에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최고훈장을 수왕 선생님께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등록문화재 제7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왕 선생님의 초안은 제헌헌법의 작성에 기초가 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헌법의 뿌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왕 선생님은 이처럼 치열한 독립운동가셨고 사상가셨고 해방 후에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셨습니다. 상균 사상으로 헌법의 가치를 세우시고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을 건국하시는 데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수왕 선생님은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상균주의 청년연합회는 수왕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 우리 민족의 사명감과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희망이자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삼균주의, 삼균정신을 좀 더 가까이 접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게 됐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2019년에 발행된 게 있더라고요. 2019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선일보의 대기자라고 한 이선민 기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분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이런 글을 썼을까 봤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쓴 내용이 뭐냐면 야 조상 선생은 난 몰랐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그분이 호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게 공부하면 할수록 이분에 대한 생각들의 사상들을 새록새록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도 추모 식사를 위해서 바쁘신 의정 활동이 있으실 텐데 우리 조승래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추모 식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아까 이제 양력 소개를 쭉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조소왕 선생이 살던 시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한말 그 세기적인 그 변환기에서 가졌던 예측 불가능 힘의 이동에 따라서 뭐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또 제국주의 열강들의 다툼을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민족은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조상 선생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식민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절과 지금 시절을 비교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세계 질서는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냉전이 무너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세계 질서는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열강들끼리의 다툼이 시작되는데 패권적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동맹인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등 구사회주의권, 현재 사회주권들과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안미경중이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패권적 질서가 안보든 경제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위 패권적 질서를 가지고 다 이 그룹이 아니면 다 도태되고 배제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세계적 질서가 큰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수왕 선생 같은 정말로 탁월한 국제적 감각과 외교적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은 높아진 국격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다. 사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소동도 근본적으로 바로 거기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실수했냐 안 했냐, 그것이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외교부 장관이 잘했냐 안 했냐, 의전상 실수를 했냐 안 했냐 문제를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뛰어난 외교관 혹은 정치가들이 나오려면 기본적인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정치가 중에 자기의 뚜렷한 정치적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면 그 누가 있을까요?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 말고 뚜렷한 자기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굳이 따지자면 현대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정도일 거예요, 아마. 대중경제론이라는 본인의 확고한 정치 경제의 철학적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가 갖고 있는 한계이자 또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7위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진국으로 올라간 이 문턱에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려면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가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하이 만드냐 또 시스템 어떻게 짜주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시 추락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냐 그거를 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 조수왕 선생의 그 탁월한 외교적 감각과 국제적 식견에 대해서 놀랍고 또 제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또 후손으로서 좀 따라 배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로 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환율은 연일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1440원으로 1500원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라도 잘 됐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금리는 막 올라가죠. 물가는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요동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정치는 지역 말단적인 걸 가지고 집권 세력은 집권 세력대로 집권 세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조수왕 선생의 그 뛰어난 정치 철학과 사상을 반추해 보면서 현재 후배 정치인들이 따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별히 우리 조수왕 선생의 그 뜻을 한번 더 기려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후배 정치인으로서 후손으로서 잘 따라 배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올 초에 소왕 선생 문집이 현대판으로 이렇게 개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뭐 저도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만 정말 주옥과 같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그 책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그분의 국제적 감각이나 역사관, 국가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우리 또 조인내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치하시는 분들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추도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추도사가 있으신데 일단 그 우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 대행하셔서 서울지방보훈청장님이신 이승우 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승우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의 추모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소왕 선생님의 서거 64주기를 맞아 숭고한 애국충정을 되새기고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국 광복과 민족 통합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조소왕 선생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상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선생께서는 격변하는 근현대사의 중심에서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외교가로서 한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망명하여 1917년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임시정부 수립을 구상한 선구적인 대동단결 선언을 기초하였습니다. 1919년에는 대한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과 민주의 자립국임을 선포한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탄생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을 기초하였고 국무위원, 임시의정원 의장, 외무총장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투탕,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주도하고 세계 각지를 누비며 외교활동에 주력하여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 독립을 보장받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선생께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바탕으로 개인, 민족, 국가 간의 평등을 실현하여 민주국가를 건설하자는 삼균주의를 창시하셨고 이는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이 되었습니다. 선생께서 순국하신 지 6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삼균주의는 세대를 초월한 가치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조소왕 선생의 애국과 통합의 정신을 되새겨 더욱 번영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으로 보답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뜻깊은 추모식 준비에 써주신 조소왕 선생 기념사 앞에 조인내 위원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조국 독립을 위해 숭고한 삶을 사셨던 조소왕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대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또 아주 뜻깊은 그 추모사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순국선열 호국사찰 세계불교 일화종 충무원장이신 원장 선생님께서 추모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왕 선생님의 조상 본향에 가면은 계암절벽이 팽붕처럼 이렇게 휘어감고 있는데 그 돌아가 보면 오마암산 서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서산사 입구 내천 높은 암벽에 백제천궁이란
글귀와 한시가 적혀 있는데 백세 청풍은 생육신이신 의계 조르려 할아버지의 정지를 기린 대표적인 한시로서 요즘에 공무원들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상덕림일 계산청풍청이요 후생수부랑 백세수풍선이라 의계 선조 산 오르신 날 시내와 산 맑고 깨끗하구나 후손 누군들 우러러보지 않으리 백세토록 맑고 보던 그 기풍을. 조상선생이 바로 이와 같은 가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라를 걱정하며 생을 살아가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항일 독립운동가이시며 정치 사상가이신 소황 선생님의 유득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족의 거무이신 조소황 선생님. 선생님께서 항일 독립투쟁 업적과 조국 분단을 막기 위한 그 애국지성에 비하면 오늘 이 자리는 왜 이리 왜소하고 단출하기만 한지 부선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기만 한다. 조국 독립운동의 신험적 거봉이신 선생님의 추모제전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만감이 교차하며 무슨 말을 먼저 올려야 할지 선생님의 존경의 허공만 응시할 따름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생님이시여 오호라 6.25 남침 전쟁으로 뜻하지 않게 납북되어 서가하신 지 64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의 정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후세들이 모였습니다. 조국 강복을 위하여 해외 망명생활 40여 년에 풍찬 노석의 신을 깨끗이고 그 혈투의 성과로 조국이 일제 압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역장용으로 완전 독립을 보지 못하는 냉혹한 국제 현실 속에서 앞으로 선생은 분노하면서도 조국의 완전 독립을 갈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의 조국 강공운동, 투쟁의 빛나는 업적은 대동단계에서는 대한독립선언과 3.1운동의 최대 성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획획한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국호를 세우고 헌법을 기초하시어 민주헌정사의 새로운 지푸를 열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밑거름이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근거 이념이기도 한 상근주의를 주창 창안하셔서 민주주의 정치의 정착을 통한 대한민국 설계를 하셨으며 임시의정원 의장과 외무부장 등 주요 요직에 있으며 입법, 행정, 외교 최일선에서 일성을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어찌 짧은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경륜과 선무자의 예리한 판단력과 후세에 많은 유업을 남겨주신 선생님의 추모의 정을 억눌릴 길 없습니다. 납북되어 북녘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면서도 상민주의와 민족을 생각하셨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세가요 행명이신 선생님을 추모하며 언젠가는 상근주의 대의가 남북동포의 지지와 민족통일 사업의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영국 발전에 소성원담 선생의 추모하는 마음을 달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찍 신라국 원호대사 전병수를 저술하여 만법의 본체와 현상계의 근원에서 고와 시라 칭하고 공이라 칭하며 고란 본래 한계가 없는 근본을 뜻하고 시라는 뜻은 처음과 끝이 없는 현상의 시간을 말하며 공이남은 모든 경계를 초월한 강대무변한 현상의 공간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조소왕 선생님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불교계에 끼친 업적 등 알려지지 않고 묻혀있는 선생님의 진면목을 재조명을 통하여 민주 정체성에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추모제를 위하여 힘써주신 기념사업회 조일래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모사를 가름합니다. 세계불교 일화종 총무원장 원담 합장 감사합니다. 선물합시다. 다 같이. 스님께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순국선열 홍사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우리 순국선열들에 대한 그분들의 원혼을 달래고 그분들의 정신들을 널리 세계 알리기 위해서 각 사찰마다 순국선열들에 대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조시 하만문중에서 서울 하스 회장님이신 조양래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추모사를 다시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만조시 서울 하수회장 조양래입니다. 저희 집안 어른 중 한 분이신 소왕 선생께서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정부 수립 시기에 민족주의자로서, 혁명가로서 독립운동가 정치사회에 큰 공헌을 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에 대해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과 긍지를 가집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 추모제에 참석하신 각계 지도자와 관계자들에게도 함조 문중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께서는 하만조시 시조로부터 28세 손이며 생육신 한 분이신 의계 조여 선생의 17대 손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던 1951년부터 1969년 사이에 삼균주의에 대하여 교과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 평등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하자는 소왕 선생의 사상에 대하여 학습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이 분단된 지 74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지로부터 103년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각기 독립된 국가가 되어서 한민족으로서의, 동족으로서의 감정도 잊어가고 오직 적국이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소왕 선생께서 오직 민족 통일을 추구하시다가 납북되었고 북한 공산정권 하에서 어떠한 고초를 겪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지만 큰 고초가 있었지 않겠냐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추모제도 뜻깊은 행사입니다. 여기 후손들은 잊혀져가는 역사 속에서 그가 남긴 발자취를 찾아내고 우리 문중의 정신으로 받들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있는 한 선생의 업적은 길이 보존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경기도 양주에 가면 조수왕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시면 참 놀라운 게 이 조수왕 선생 집안에 14분이나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조수왕 선생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 수 있지만 또 조수왕 선생과 같이 시기에 국회의원 조시현 국회의원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화수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하만조시 문중에서
여러분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모하고 널리 알리는 것들을 좀 문중에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일 항전기 조상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독립투쟁을 해오셨는데요. 그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또 특별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현재 우리 독립기념관의 관장님으로 계신 한시준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잠깐 추모사 강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을 심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소환 선생님 추모식에 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착잡한 게 있었습니다. 우선 조소환 선생이 어떤 분인지 또 소환 선생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추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양육보거나 또 추모사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조소환 선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활동도 그렇고 특히 상균제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크지만 하나 조소환 선생에 대해서 좀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조소환 선생은 우리나라 애교상에서 애교적으로 참 큰 일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추모식을 하면서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거를 아까 우리 조승래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대단한 애교가다. 엄청난 애교 성과를 거두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독립운동 시기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시기에 국제 세력들이, 국제 열강들이 많은 회의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네덜란드에서 만국평화회의도 하고 파리강화회의도 하고 또 워싱턴에서 무슨 태평양 회의도 하고 또 유엔을 만드는 45년에 유엔을 만드는 샌프란시스코 회의도 하고 그런 회의들이 많이 개최가 됐는데 그런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회의에 참여하려고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다 회의에 참여할 준비도 하고 대표도 파견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국제회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 참석시킨 일이 없습니다. 받아준 일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국가와 정부로서 수립이 됐지만 연합국은 물론이고 국제세력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승인하지 않으니 국제회의에 참석시켜주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참석시키지도 않는 그런 속에서도 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으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국제회의에서 성공한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소환 선생이 유럽에서 열리는 만국 사회당대에 참석해서 한국 독립 승인 결의안을 받아낸 일이죠. 그건 잘 아시지만 조소환 선생이 파리가화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이제 유럽에서 만국 사회당대회가 열리죠. 물론 그 만국 사회당대회 열리는 것은 이미 1917년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회당이 있어야 되니까 1917년에 상해에서 신규식, 조소왕 이 두 분이 조선사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사회주의 이념이나 조직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만국 사회당 대회가 개최되는데 거기 사회당이라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리강화회의 갔다가 마침 만국 사회당 대회가 열리는데 참석을 하셨죠. 거기 25개국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회의에 가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라고 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거기서 그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의가 있자마자 그 당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발행하죠. 우리 조수환 선생이 만국사회당대에 가서 한국 독립승인안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걸 독립신문에 다 보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만국사회당대에 제대로 조사,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조수환 선생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2차 대회 무슨 해서 스위스 루체른 대회도 참석하고 유럽에 다니면서 다 하셨죠. 그리고 프랑스서부터 영국서부터 무슨 뭐 네덜란드, 스위스 또 오늘 여기 우리 에스토니아 대석에 참석하셨는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다 다니시고 나중에는 러시아에 가서 소위 그 러시아에 가서 그 당시 러시아가 레닌이 막 혁명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때 러시아에 가서 그 상페테스부르크 거기 가서 10월 혁명 기념대회가 있을 때 그 가서도 이분이 참석해서 연설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닌이 자기 공산주의 혁명 일으킨 것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 한 25개국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한 달 동안 러시아를 구경시켰습니다. 조수환 선생이 바로 그 시찰단에 포함돼서 한 달 동안 러시아를 다 구경하고 그러신 분이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만국사회당대에 가서 독립승인 결의안을 얻어낸 일인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조인내 이사장께서 아마 그 지금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여기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찾아내고 아주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조수환 선생님 볼 면목이 좀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 이것을 보장받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독립된 국가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면 자유 독립되게 해준다. 그런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카이로 회의에서 카이로 회의가 미국, 영국, 중국,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 세 사람이 모여서 한 회의인데 거기서 어떻게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결의했는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밝혀내고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죠. 카이로 회의가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회의에서 루스벨트가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려고 그랬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뭐 처칠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개석이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카이로 회의에서 자유독립을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결의한 데는 바로 조수환 선생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일제한테 나라를 뺏기고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지만 국제회의에 대표를 보냈지만 해방될 때까지 어떤 나라도 어떤 열강들도 한국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는 1941년 소위 미국,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1942년부터입니다. 그 논의가 시작되는 중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방안도 없고 관심도 없었죠. 그러다 자기들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만일에 미국이 이길 경우에 미국은 어떤 전리품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 또 미국의 국제관계 학자들이 전쟁은 군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무부 관리나 국제관계 학자들은 이번 일본과 전쟁에서 우리 미국이 이기면 우리 미국은 뭘 차지하는 게 좋으냐. 보니까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반도잖아요.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논의의 핵심은 국제공동관리였습니다. 국제공동관리였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건 국제공동관리 해야 되지 않겠냐. 또 미국의 국제관계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학술회의 할 때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안한 것이 국제공동관리입니다. 국제공동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은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통치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일본과 전쟁해서 일본하고 이겼을 때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를 왜 자기 혼자 갔지? 왜 국제공동관리한다고 그러느냐? 그건 미국이 그럴 수가 없죠. 특히 한반도는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만일에 미국이 한반도를 자기네 혼자 갖겠다고 하면 중국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국제공동관리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외교부장이 조수왕 선생이었습니다. 그 1942년 요즘도 국회가 있지만 정기국회가 10월 달에 열립니다. 10월 달에 열리면 외무부가 1년 동안에 정무보고를 하죠. 42년도 임시정부의 그 의회에서 외무부가 정무보고할 때 보면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무슨 언론에서 학자들이 또 국무부 관리들이 국제공동관리 언급한 것을 다 조사했는데 742회가 언급이 됐다. 근데 그것은 학자들 의견이고 언론인 의견이니까 외무부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할 자간이 없죠. 근데 그 문제가 43년 3월 23일 날 영국의 외무부 장관 이든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하고 만났습니다. 그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은 회담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회담이 아니라 영국 외무부 장관이 미국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난 것이죠. 거기 만나서 그 두 사람들 사이에 전쟁 후의 문제가 논의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공동관리한다라고 두 사람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정식 회의니까 발표가 안 되죠. 근데 아마 그게 신문에 발표된 것은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미국 방문하고 아마 영국에 돌아가서 아마 기자들한테 무슨 성과가 뭐 있냐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외무부 장관이 기자들한테 이번에 미국 가서 루스벨트 만나가지고 전쟁 후의 문제를 결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국제공동관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영국 신문에 났습니다. 영국 신문에 나니까 그걸 미국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미국 신문에서 보도가 돼서 그걸 또 중국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히 외무부장 조수왕 선생이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언급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영국, 미국이 국제공동관리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국제에서 결정되거나 마찬가지죠. 그 소식을 듣고서 임시정부 외무부장은 즉각적으로 국제공동관리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후 한국 문제 국제공간 불능 찬동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 성명서를 그냥 써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신문 기자들을 모아서 발표를 해서 그게 중국 신문에 다 났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우리 한국은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일본이 패망하면 자기들이 한국을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대면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는 즉시 독립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본을 대신해서 일본이 패망했는데 일본을 대신해서 열강들이 또 통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 저항해서 싸웠듯이 열강들을 한테서 저항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는 즉시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왕 선생이 그 성명서 발표했다고 해결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막아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임시정부에서 당정군 수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별히 반대 운동을 하자. 그래서 5월 10일 날 중경에서 재중 자유 한인대회라고 그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 또 한독당 무슨 단체를 한 300명이 모여서 그 걸기대회를 합니다. 이름을 재중 자유 한인대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제 공동 관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결의문, 선언문 이런 걸 다 작성해서 4개국 원수에게 다 보내고 그런 걸 채택을 하고 시위운동을 했죠. 그 시위운동 했다고 해서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중국뿐이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정식으로 우리가 뭐 교섭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장을 비롯해서 임시정부의 여러 요인들이 중국의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영국이 우리 독립시켜주지 않고 여간 우리를 공동으로 통치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나서서 그거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중국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호소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중국 요인들을 만나다가 이분들이 얻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장개석이 루즈벨트를 만나서 회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 회의였습니다. 카이로 회의는 43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잖아요. 그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 됩니다. 그때 연합국 세 대표들이 모여서 회담한다?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보를 얻었죠. 그 정보를 얻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장개석 그 당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후에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개석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장개석 면담을 신청해서 결국 그 면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1943년 7월 26일 날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원봉 이분들이 통역 안원생, 안중근 조카를 데리고서 장개석을 면담을 하죠. 그 면담한 기록을 제가 1989년에 대만의 국민당사관마다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지금 미국, 영국이 한국을 국제공동 관리한다고 그렇게 결정했댄다. 근데 우리는 일본이 폐망하면 즉시 독립해야지 우리는 국제공동 관리를 철저하게 반대한다. 그런데 이것을 장개석 총통이 지금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만나서 회담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일본이 폐망하면 한국은 곧바로 독립될 수 있도록 장 총통이 가서 힘 좀 써주십시오. 장개석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다. 이미 미국, 영국은 국제공동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결정을 했다. 그걸 중국이 나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이게 중국말로 큰 쟁집이 벌어질 거다.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매달리니까 장개석 대답이 중국 그 회의록을 중국 쪽에서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걸 협력자 다툴 자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역쟁하겠다. 직욕을 하면 힘써 싸워보겠다 그런 뜻이지만 그래 가서 내가 애써보겠다 그런 뜻이죠. 장개석 총통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왔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이로 회의에 가서 한국을 독립시켜주자고 장개석 총통이 먼저 제의했습니다. 그 제의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자유독립이라고 하는 글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영국의 처칠 수상도 와 있잖아요. 처칠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독립 그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노주를 내면 자유독립이 아니라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정도로 바꾸자. 그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처칠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장개석, 처칠, 또 실무자, 중국의 그 왕충의 또 영국의 외무상 카도간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영국이 그 논쟁에다 졌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영국은 끈질겨서 한국의 자유독립 그 앞에다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처칠이 직접 인듀 코스라고, 우리는 그걸 적당한 시기라고 부르는데 그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 안 독립시켜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회의에서 다투는 과정에서도 결국 장개석이 중국 쪽에서 처칠과 싸워가면서 한국의 자유독립을 카이로 선언에 포함시켰습니다. 장개석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카이로 회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필요해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일본이 41년 12월 달에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잖아요. 공격해서 미국 군함 80%가 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나머지 있던 군함도 부서져가지고 3개월 내지 1년은 수리하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만 습격 잘 알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죠. 일본은 진주만을 습격하고 나서 태평양상에서는 미국 군함이 뜨지 못합니다. 일본 군함들이 다 달리면서 미국 영토인 괌, 필리핀 다 차지했죠. 뿐만 아니라 무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나중엔 인도 버마까지 다 침략을 해서 아시아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서부터 아시아 지역을 다 장악했는데 미국이 이걸 막아낼 적은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일본이 더 내려가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거긴데 만일에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점령하게 되면 일본은 지구상의 한 6분의 1은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감당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점령하는 것만은 막자. 미국의 군사로 가지고 막을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엄청나게 고민인데 그 방법을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공격하려면 군대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둬야 된다. 만일에 중국 대륙에 그 당시 미국에서는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군의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장개석이 일본에 투항한다든지 장개석이 일본하고 타협한다든지 그러면 일본이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군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공격하는 데 투입할 것이죠. 그래서 루스벨트 생각은 어쨌든지 일본군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다. 절실하죠. 그래서 장개석을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장개석은 제일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낙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장개석에게 많은 군사 원조를 대주고 이래서 장개석이가 열심히 일본군하고 싸우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카이로 회의입니다.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독립 보장됐다고 그랬는데 카이로 회의는 정치회의가 아닙니다. 군사회담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군사물자를 제공해주고 군대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군사회담을 하는 것이 카이로 회의입니다. 장개석이 가서 루스벨트한테 제의하고 루스벨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이로 회의가 그런 여건 하에서 열린 회의이기 때문에 바로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조소왕 선생이고 외무부장이 바로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지만 그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인정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열강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열강들이 한국의 자유독립을 결의하게끔 카이로 선언을 채택하게끔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우스운 일 같지만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외교적인 성과, 외교적인 그런 그 수단 이것을 발휘해서 우리 독립을 이뤄내시고 이러신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상균주의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문제도 많이 연구를 해서 정말 이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만 아니라 특히 뭐 상균주의 뭐 그런 것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대단한 외교가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다 밝혀지고 나서 조소왕 스승이 추모제를 하면 그래도 후손된 도리로서 좀 떳떳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카이로 회의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오늘 나려드린 요 추도 관련 책자에 56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한번 집에 가시는 길에 차 안에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여기 없어 나 이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이곳에서 슬퍼 마오 나 여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그리운 금강산 우리 조소왕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운 금강산을 마지막 추모의 노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동의 물결인 것 같습니다.
그 객석에서 눈시울을 붉혀주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했던 선구자 조수환 선생님께서 분단 77년이 된 지금까지도 조국이 분단되어 있지 이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하늘에서 통곡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달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채견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님하고 박다연 불교문화예술원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달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말 참 듣기 어려운 건데요. 우리 조상 선생님께서 조국 강복을 그렇게 애타게 고생하셨는데 해방된 조국에 오셔가지고 육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84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하고. 얼마나 수를 정의며 원통한 공연을 참고 지내셨습니까? 기록의 말씀을 드리시옵소이다. 내가 결심하기는 나의 동순을 앞세우고 오고창창하게 한성을 항복하여 이번 충성의 머리를 들여서 남산우의 소나무에 들고 300년 원수를 갖고 30여 년 동안의 수고를 하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집니다. 그렇게 두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한천 초목을 대할 눈물이었소이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상하이에서 남경파리 사천광동 황소에서 선임절을 맞을 때마다 결심하기를 명년에는 한성에서 이날을 맞이하자 하였소이다. 지금은 후원성신은 하였습니다마는 내 그걸 밟고 크게 되었습니다마는 눈앞에 어린 아기들을 보며 여러분과 함께 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마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소이다. 여러분 한편만 동포여 힘껏 쉽시다. 마음대로 웃읍시다. 힘을 다하여 축구합시다.
나 조소왕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하오리다. 우리 동포로 하여금 자유민이 되게 하오리다. 우수한 동포는 여러분의 형제, 친구, 우형, 그들은 독립국과 자유민을 만들기 위하여 악독한 외놈의 감옥에서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었습니다. 원혼과 충혼을 위하여 나는 여러분 헌혈에 안혜와 어배와 언니와 아우에게 유용하며 사죄합니다. 이렇게 한국할 줄을 몰라서 그러나 다시 우리 산천초목 검수어별에까지 구하고 맹세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 독립을 성공하리다. 아휘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하리다. 사람마다 이유 한 병씩 먹고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리다. 우리 조국을 광복하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몸을 불에 태워 죽여 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민주정부 만세. 네, 저렇게 조국 광복과 독립, 뭐 통일을 또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한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그 유족 대표와 네 분들이 헌화와 분향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유족 대표 먼저 하시고 행사 전체 끝나면 다시 일반 분들도 참배와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나가시죠. 유가족 나가시죠. 여기 주방 어르신들도 나가시죠. 네, 같이 나가시죠. 지금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게 꽃이 30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한 10분 정도 나와서 헌화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나오십시오. 한 10분 정도는 더 헌화를 하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나와서 헌화실에 나와 계신 분들까지만 일단 헌화를 여기서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조총발석 묵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모든 행사 끝나고 나서 이어서 계속 헌화하실 분들 헌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와서 헌화실에 나와 계신 분들까지만 일단 헌화를 여기서 하고요. 다음에 이제 조총발석 묵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모든 행사 끝나고 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현충원 의장병에 의한 조총 발사 및 묵념이 있겠습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잘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의장들, 조총 발사! 자, 일동 묵념. 바로 자, 잠깐 자리에 색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족 대표 계신 조인래 조상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선생 기념사업회 삼균학회 운영을 하고 있는 조인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토니아에서도 공간에서도 뜻깊은 자리에 공간 차장님도 영사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많이들 가셨는데 오늘 한시중 관장님 늘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강연 뜻깊게 새겨서 우리 삼균학회, 그 다음에 청년연합회, 그리고 세계 순국선열 호국사찰 세계 불교 일화종과 함께 우리 독립운동과 선열운동에 매진하고 앞장서겠습니다. 또 오늘 많은 강복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강복회 반드시 개혁하고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조수왕 선생 서거 64주기 추모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를 마치고 저의 소감은 장 선생님 주모제 64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삼균주의, 삼균 정신을 계승해야 나갈지 가슴 뭉클하게 다시 한번 깊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